네, 오늘 저희는 무지하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교육은 미래의 자유시민, 미래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을 준비하고, 그리고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라는 현대 문명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제도 속에서 그 제도를 강화해가면서 살아가는 미래의 시민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파적인 교육, 특히 반일 히스테리의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밀어넣는 그러한 교육을 사회에 알렸다는 그 행동을 죄악시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페이스북에 알린 과정이 실제로 보면 그 해당 촬영된 학생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고, 단지 그 촬영한 동료 학생이 야, 쟤 안 되는데 저런 거 하면은 좀 안 좋을 텐데, 이 이름이 잠시 전혀 인격 모독이나 혹은 그런 문맥이 아닌 정상적인 문맥에서, 따뜻한 문맥에서 이름이 잠시 거론됐다는 이유로 그것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해서 처벌한 어른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그러한 처벌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 노동자들, 자칭 교육 노동자들을 철밥통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이념성을 강화한 조현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호는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연세가 되신 분들이고 점잖은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형해화되어 있는, 해체되어 있는 법이지만 최대한 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조현 나와! 나 박성현이야. 당신 후배 박성현이야. 우리 알던 사이지. 당신은 얌전하게 운동권주의에서 놀았고, 나는 12년 동안 국가보안법 방과단체에 걸려서 4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때 당신 행감치고 놀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다 늙어서 애들을 망치는 거야. 나 같은 왕년에 빨갱이 중에 빨갱이까지 이집하는데 조현 나와! 당신의 책임을 인정해! 나이 살 먹어서 애들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썩어빠진 정치관으로 중무장시키는 것이 교육감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증발한 거야? 조현 나와! 나와! 자, 제가 이 학생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오히려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최인호 학생, 우리 김아랑 학생. 원래 자연스러운 고발이고 자연스러운 폭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 돼서 그렇게 폭로한 것을 어른들이 나서서 처벌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지역사회의 교회, 지역사회의 종교단체, 지역사회의 지도자란 자들이 하나도 나서서 항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썩어빠진 어른들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도 정치적으로 조숙해서, 저도 그때는 말하자면 막스 레니니즘 공산주의로 먼저 정치적으로 조숙해서 인생 12년을 그 바닥에 마쳤지만, 이제 어린 학생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이 건강한 정치적 가치를 위해서 나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격려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 정치는 조숙해서 좋을 게 없어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받는 활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 어린 청년들이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언론사도 찾아오고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체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웃자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생명은 웃자라서 좋을 게 없습니다. 위는 짧게 자라고 뿌리가 깊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청년들이 이왕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이 뜨거운 이슈를 둘러싼 뜨거운 정치 현장에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교양과 철학을 가다듬으십시오. 재빨리 가다듬어야 됩니다. 시급히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자라는 웃자란 가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 조희연 같은 우리 청년들을 처벌한 썩어빠진 어른들 같은 교육청, 지방교육청장 같은 장학사 같은 이 흉악한 어른들이 만들어낸 도끼 속에서 이 흉악한 어른들이 타락시켜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영혼과 인격과 정신을 가진 개인으로서 스스로를 지탱해내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모두 발언이 길었는데요. 우리 이 어린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교육청이고 다 집어치우고 이 어린 청년들의 영혼과 정신이 깊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각자 믿는 바에 따라 잠시 묵념 올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혹시 백목 박성현 주표님께서 조희연의 비리를 아는지. 몰라요. 손에 떴잖아요. 네, 알았으면 제가 그 한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단순히 이번 인원구 사태를 한 번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새 학기가 들어서 그곳에 1학년 아이들이 들어오면 너네 졸업했던 선배들이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를 그 신입생들에게 저희는 반드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아이들이 나름의 큰 용기를 낸 어쩌면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일회용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그리고 자유법치센터 장다령 변호사님 그리고 펀멘트 강민구 대표와 함께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다음에 그 후배들이 1년 후배, 2년 후배 아이들이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그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편향 수업으로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교조 및 일반 교원들에게 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4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에 교사는 학생에게 애정을 갖고 치우침이 없는 건전한 사고와 민주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사명으로 교단에 설 것이라는 것이 교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린 사건이 발생했었다. 지난 10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일가의 비리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서울 인원고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그리낌 없이 정치 발언을 하고 조국을 까면 일배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학생의 가치관을 재단해 왔으니 재학생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이어져 왔다. 인원고 사태는 교사의 정치 편향 수업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로 학생들이 학생수연합을 결성하면서 가시화되었다. 전교생 500여 명 중 약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은 학생부 작성이 끝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3학년 학생 50여 명이 맡고 있으며 1, 2학년 학생 100여 명은 연대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교 측의 분위기 두려워 이름을 걸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매우 단순하다. 아직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 자신들에게
우는 나쁘고 좌는 착하다는 선입견 주입으로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저 국어 시간엔 국어 수업을, 과학 시간엔 과학 수업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인원고 사태가 충격적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 학습의 안내자로서 위치 중심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위해 학생이 단체를 만들고 공론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관리하며 개선하는 학내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정치적 이념의 주입의 대상으로 삼고 정교조 및 좌편향 교사가 장악한 학교에서 이를 오랜 관행으로 보기는 데 대한 반작용이 학생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인원고 사태는 교사의 정치 편향적 태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교사의 반헌법적 수업 태도에 정하고 고발한 일대 사건이다. 학습 안내자로서, 관리자로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기본 자질에 대한 범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 이번 사건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향을 득불처럼 확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는 지금 학폭위를 열고 그들을 징계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 지금까지 교단에서 이를 교육의 일환으로 쉬쉬하고 은폐했던 상황이 임계를 넘어 학생들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로 불고 나오는 변곡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 정권의 포괄적 강요로 집권 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한 교육의 현실을 비난했던 정교조는 교육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자신의 처신이 집권 세력의 선전대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거센 비판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상황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자유롭고 자주적인 방식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치 사상을 주입한 교사들은 자신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포괄적 가해 행위의 주체로 법의 처벌 이전에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서 지위를 잃게 될 것을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지난 1월 만들어진 학교 민주 시민교육진흥 조례에는 사회 논쟁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및 특정 정치 의견 주장에 불과하며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의 지향을 권장하고 있다. 이로써 각 학교는 현재 학교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이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상기 조례안 나아가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의 있는 조사에 착수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반성과 쇄신을 계기로 삼아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빗발치는 학생들의 요구를 잠재울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이선범 자유시민본부 자유대한민국당 팜라이트 자유복지센터 이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이 인원고 앞에서 그 도로변에 여름용 텐트를 치고 지금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인원고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작은 목소리를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 아이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달, 두 달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맡는 단체가 따로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지금 있는 2학년, 1학년, 다가올 신입생까지 함께 그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인원고 최인호 학생의 징계가 다시 지금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12월 26일 날 다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있는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니네 목소리 대상 내지 마. 니네들의 목소리 내면 체인호 고천 될 거야. 니네들의 목소리 내면 학생생활기록부에 적힐 거야. 이런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자유법치센터 장다른 변호사님이 그 학폭위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학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어 놓으신 어르신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올바른 삶을 살아오면 다 해결된다고 저 또한 믿었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선한 행동들이 이러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아스팔트 앞에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래서 장다령 변호사님이 주축이 되어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 문제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단순히 사진만 찍고 어디 발을 한 번만 담그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책임을 지고 이번 인원고 사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그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바라며 조만간 1월 초 새해 저희들이 국회에서 토론회와 그리고 많은 그 현직에 있는 교사 그 다음에 법조인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회의실까지는 저희가 일정만 조율해서 통보를 하면 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